그래서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많이 퍼져서 사람이 죽고 두 가지. 그래서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릴 수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가 전파를 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수를 기본 감염 재생산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 한 2에서 2.5, 즉 한 사람이 걸리면 내가 나 아닌 다른 2명이나 한 2명 반 정도는 전파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는 비말 감염이죠, 비말. 그러니까 침을 통한 감염이죠. 예. 침이 튀어가지고 그 사람의 언제 어딘가 묻게 되고 그 어딘가 묻게 된 그 바이러스들이 이제 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행성 감기, 인플루엔자 등과 같이 재채기, 기침, 대화 시 배출된 비말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 등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 전염병의 핵심은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입니다.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4%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보다 더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확립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공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마스크 구하기는 갈수록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줄 서고도 못 산 분들이 많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결국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 이 세 가지의 생활 방역 수칙 중 마스크로 폭발. 지난 봄 우리는 유례없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세를 부리던 지난 8월 말 대구시 북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20평 남짓 지하 공간에서 3시간가량 진행된 이 설명회에는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5개 시도에 거주지를 둔 어르신 27명이 모였는데요. 그런데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에 갔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며칠 뒤부터 일명 동충하초 설명회발 감염자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석자 27명 중 무려 26명 확진, 감염률 97%. 그중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단 한 사람.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쉬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날 지하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님 이런 설명회가 있는데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따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가니까 지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는데 강사분 말씀하시는 게 호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다니까 올라오셔가지고 밑에 다가게 하는데 수박도 먹고 한다고 가서 드시라 하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먹랍니다. 지금 이 공간 안엔 본인도 모르는 감염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고 이후 2차, 3차, N차 감염까지 이어져 현재까지 동충하초 설명회발 확진자는 총 74명. 최근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평소처럼 이제 올라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틀인가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보건소에서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동충하초 갔다 오셨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 이러니까 보건소로 오시라고. 깜짝 놀랐죠. 가슴 철렁하더라고요. 오고 가면서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막 떨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여러 사람을 내가 접촉을 했는데 그 양반들은 혹시 감염이 안 됐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같이 갔다 온 분들은 다 양성이 나오셨어요? 3명이 내려갔는데 그분 두 분 다 그만 양성이 나와가지고. 상주에서 대구까지 같이 차를 타고 이동했던 지인들도 모두 확진. 선생님 혼자만 안 드셨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혼자 와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감염이 안 됐을까. 이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스크 안 벗은 것도 불행정 다행일 거고 그 다가야 하는데 그거 내가 분명히 마스크 벗어야지 뭐 음식을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 큰 원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날 집에서 출발하면서 낀 KF94 마스크를 혼자 담배를 피울 때 빼고는 단 한순간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어요? 예, 안 벗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마스크 벗기 싫더라고요. 하도 매서우면 그 엄청 떨었잖아요. 그것도 밀폐된 공간이지 사람 여러 사람이 계시지 이런 데서 이건 벗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했죠. 목이 말라서라도 물 때문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도 목도 안 마르고 견딜만 하더라고요. 마스크의 효과는 이미 증명된 과학일까요? 우리의 과도한 믿음일까요? 이 마스크의 효과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마스크의 기능을 살펴보시면요. 내가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내 바이러스 배출을 다른 사람한테 안 가도록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이게 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은 필터에 의해서 이제 유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애취 하고서는 내가 지금 재채기를 하면은 이 침방울에 섞여가지고서는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과 내 침이 다른 사람을 튀는 것을 모두 다 막는다는 겁니다. 먼저 마스크는 비말을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비말이 얼마나 튀는지, 몇 개가 튀는지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레이저 불빛과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비말 개수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건데요. 코로나 싫어. 레이저 불빛에 반사되는 수많은 점들이 바로 비말입니다. 코로나 싫어. 1초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문장을 이야기하는데도 마치 팝콘 기계처럼 수많은 비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초당 약 2,600개에서 3,000개 정도의 이제 비말이 배출이 되고요. 재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만 개 정도의 비말이 배출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코로나 싫어. 비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코로나 싫어. 다시 봐도 육안으론 비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의 차이를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싫어. 레이저 그 스크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첫 마스크는 19개, 그리고 덴탈 마스크는 7개, KF80이 3개, 그리고 KF94가 2개의 비말이 관찰이 됐습니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네. 그렇다면 상대방의 비말이 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기능, 분진 포집 효율은 어떨까? 분진 포집 효율은 마스크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비말이나 먼지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알려주는 평가 지표인데요. 에어로졸 입자를 마스크에 발사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KF94, KF80 같은 경우에는 분진 포집 효율이 94% 이상, 여기 결과에서는 이제 98%가 관찰이 되고요. KF80 마스크의 경우 85% 이상의 비말과 먼지 차단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집 효율이 20% 이하 값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차단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마스크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과학적인 것만 보면 당연히 효과가 있죠. 가장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나머지 두 가지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오히려 손 씻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손 씻기를 또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들 그럼 마스크 썼어 안 썼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의 순간들은 언제든지 좀 정리를 좀. 내가 더 위험한 지역에 갈수록 필터 그레이드를 높여서 뭐 KF94 이상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KF80이나 아니면 덴탈 마스크 아니면 KF80 같은 경우는 그때 건강한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마스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면 마스크 많이 질문하세요. 근데 이제 면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필터를 넣지 않는 한 그렇게 효과가 좋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만약에 마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면 마스크라도 쓰시는 게 원칙이긴 한데 대신에 그 면 마스크가 한 면인 거 있죠. 한 면 안 되고 두 면으로 된 거. 일단 그걸 좀 확인하시고서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는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이 좋을까? 새 마스크와 하루 사용한 마스크 안쪽의 세균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에 묻어 있는 세균을 배양한 결과 새 마스크에서는 세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루 사용한 마스크에서는 피부와 입 안에서 서식하는 균들이 검출됐습니다. 하루 8시간 동안 착용했을 시에 마스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세균이 제곱 센티미터당 1000마리 이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스크를 잘 말려서 보관하더라도 세균이 계속적으로 마스크에 존재를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스크에 묻어있는 세균은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염증이라든지 입안 세균 연구 그 결과들을 보면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다른 지역, 그 폐로 갔을 때는 폐렴을 일으킨다든지 뭐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안에서 발견되는 세균들이 마스크에서 발견됐고 이 균들이 호흡을 통해 인체 내로 이동할 경우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사라지지도 않는 만큼 마스크 교체 주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